메디컬 토크 모임 우리 동네 주치 친절한 닥터스의 모임지기자 건강궁금너 민혁이구머 김승희입니다. 네, 오늘 역시 저와 함께 건강한 수다를 떨기 위해 두 분 원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꼼꼼히 진료하는 내과 전문의 김병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의 옥길동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황창혁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오늘 뭐 개 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훈남 이제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혹시 어느 동네 주치이신가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풍암동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금당산, 그리고 풍암호수,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풍암 생태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아, 아니 왜 광주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서울 말투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순천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원래 순천이거든요 하면 아, 그냥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많이 주변에서 주의를 받고 나와서 아. 상당히 어색합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이런 말투를 쓰실 겁니까? 하다 보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어떻게 바뀌는지 마지막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느 동네입니까? 아, 예, 저는 부천에 위치한 옥길동이라고 새로 생긴 신도시입니다. 아, 네. 신도시.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동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 막 동네 자랑을 해주셨는데 뭐 이제 앞으로는 두 분이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제 입으로 듭니다. 말하기는 뻔뻔스럽지만 네. 동네에 이미 소문난 네. 더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예,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컬 토크 모임 친절한 닥터스 오늘의 토크 주제가 바로 간 질환입니다. 간하면 저는 할머니가 예전에 너 아주 간땡이 부었어 뭐 이런 얘기가 떠오르는데 진짜로 이게 간이 붓나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간이 부었다라는 내용은 용기를 뛰어넘어서 무모한 행동을 할 때 지칭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간염이나 간 독소, 간암에 의해서 세포가 파괴되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기능을 보상하기 위해서 간이 커지는 상황을 말하고요. 또 우려리나 그리고 대사성 간 질환에 있어서 간 비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간이 해독작용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간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예, 네. 그럼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개그맨 네. 김승혜 씨도 네네. 매니저가 있지 않습니까? 아, 뭐 있긴 있는데 활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일정을 조율해주고 이런 네. 관리를 해주는 그런 매니저가 있듯이 간은 우리 몸에서 그런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저장할지 꼭 필요한 데다가 이제 보내고 쓸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네. 매니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다. 그 외에도 뭐 지방 소화를 돕는 담즙을 만들어낸다거나 몸으로 들어오는 약물이나 네. 뭐 알코올이나 그런 독소 이런 것들을 해독하는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몸에서 아주 중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바쁘네요. 저희 매니저도 이렇게 바빴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간이 막 나빠질 수 있을 때 그 알 수 있는 뭐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선생님? 간은 실제로 AB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질 때에 대비해서 AB적으로 뭐 기능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피로감이나 전신 무력감, 그리고 소화불량이나 오심구토감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능이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황달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의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하게 되고 네네. 피부가 노랗게 변하게 되고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네. 소변이 갈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저 눈 괜찮죠, 저는? 아주 깨끗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 근데 제 주위에도 간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 질환이 생기면은 이제 뭐 회생 불가한 장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회생 불가한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예, 일단은 급성 A형 간염 같은 경우에서는 급성으로 간 손상이 진행되었다가 6개월 안에 완전히 회복되는 확률이 한 9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간 부전까지 일어날 정도로 손상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간은 재생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장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한 역치 이상의 손상이 진행이 되면 그때는 이제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 이식을 꼭 해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간 이식을 또 해야 되군요. 저는 사실 뭐 A형, B형 간염만 알았지 C형 간염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AB형, C형 간염이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첫 번째로는 A형 간염은 급성으로만 나타나고 만성 간염으로 해서 이제 뭐 평생에 걸쳐서 지속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6개월 이내에 99%가 완치되는 그런 급성 질환이고요. 예. B형, C형은 만성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제 평생에 걸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간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염이 전염병이라고 아까 뭐 집단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감염에 걸리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격리를 시킨다. 네, 사실 A, B, C형 간염 모두 법정 지정 감염병으로 속해 있습니다. 분류는 좀 차이가 나지만 B형, C형은 굳이 격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좀 자가격리, 입원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개인 위생을 신경 쓸 수 없는 환자나 저 같은 의료인 그리고 요양보호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조리사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황달이 발생하면 일주일 정도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A형은 이제 격리를 시킨다고 했는데 B형이랑 C형은 이제 격리를 굳이 안 해도 된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A형도 무조건 다 격리하는 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거고, 네. 예, B형, C형은 A형 간염과 다르게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으로 인해서 전염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별히 뭐 일상생활을 통해서 같이 생활을 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이제 전염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체액 중에서는 이제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이제 전염을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 접종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방 접종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뭐 간염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랐는데 저처럼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기본 상식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신다고요? 네, 네. 보통 감염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많이들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간염 상식 OX. 아, 갑자기 준비해가지고 이것도 잘 안 맞았네요. 자, 손톱깎이는 공유해서 써도 된다. X 네, 맞나요? 네, 정답입니다. 사실은 이제 B형, C형 간염은 혈액 매개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톱깎이뿐만 아니라 면도기나 칫솔 등을 환자와 공유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간염이 안 걸리신 분들도 그냥 가족별로 다 따로따로 쓰는 게 좋다라고 듣긴 들었거든요. 네.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네. 또 뭐, 네, 질문해 주세요. 감염된 산모는 모유 수유를 하면 안 된다. 오! X입니다. 예. 근데 상식적으로 좀 안 예. 되지 않을까요?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감염이 있으면은 모유 수유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지만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는 간염이 걸린 산모 같은 경우에는 출산 직후에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면역 글로불린과 백신 주사를 아이에게 맞게 되면은 거의 그 전염될 확률이 줄어들게 되고 모유로는 사실상 그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것이 극히 소량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는 모유 수유는 괜찮다. 괜찮다. 예,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렇죠. 네. 네. 자, 다음 질문. 네. 모든 감염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간암이 된다. 오! 네, 정답은 X입니다. 왜 사실 이러지? 이제 우리가 감염은 크게 A형, B형, C형으로 나눠진다 했지 않습니까? A형 간염은 주로 이제 급성 감염이기 때문에 만성화되지 않아서 가장 무서운 게 전기핵성 간 부전에 의한 사망이 이를 수 있다는 걸 제외하고는 간암의 위험성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B형, C형 간염은 만성화의 비율이 높고 이 만성화되면 만성 간염, 간경화,
거기를 거쳐서 간암으로 발전하게 되지만 간경화를 거치지 않고 간염에서 간암으로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저 지금 약간 교과서 틀어놓은 느낌이거든요. 너무 어떤 느낌인지 확 알겠어요. 교과서 듣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거다 이랬어요. 간염 예방 주사는 어릴 때 한 번만 맞으면 된다. X! 정답입니다. 와, 드디어! 네. 간염 예방 접종은 어릴 때 맞더라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성인이 돼서 항체가 없다. 그러면 또 예방접종으로 미리 맞고. 예, 보통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맞게 되면 거의 99%가 항체가 생기는데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1개월 뒤, 6개월 뒤 이렇게 총 3번을 맞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맞게 되면 90% 정도는 항체가 생기지만 10% 이내에서는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피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추가 접종을 2사이클까지 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6개월을 맞았어요. 근데 6개월 뒤에 조금 못 나갔어요. 한 8개월 뒤에 맞았어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사실상 스케줄, 비형 간염 백신 스케줄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016 스케줄입니다. 우리 황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맞고 지금부터 1개월 후에 또 지금부터 6개월 후에 이게 맞을 때 이렇게 맞을 때 가장 항체 획득률이 잘 생긴다는 통계 자료를 갖고 이렇게 맞지만 스케줄을 놓치게 되면 026도 있고 뭐 016, 12 이렇게 다양한 스케줄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맞아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많이 듣는 뭐 질문 중에 하나가 항체 접종을 3회를 끝내고 나서 저희가 항체 획득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실제 뭐 가이드라인에는 꼭 정상 면역자에서는 항체 획득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뭐 의료인이나 아니면 혈액 투석을 하는 수혈을 자주 받는 환자 이런 고위험군에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항체 획득 유무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럼 확인을 하려면 피를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피를 뽑아서 항체가 생겼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 원장님께서 간 건강에 좋은 건강 레시피를 또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제가 평소에 실천하고 있는 건강 레시피를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황창혁 원장님의 닥터 레시피 함께 보시죠. 오늘의 닥터 레시피는 저만의 운동법, 자전거 운동입니다. 자전거가 특별히 간에 더 좋다기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뭐 간에 뭐 지방간이라든지 간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전거를 탄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비해서 체중이 일단 많이 빠졌고 또한 새벽에 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침부터 많이 발산이 되기 때문에 상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자전거 도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즐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메디컬 토크 모임 우리 동네 슈치 친절한 닥터스 황창혁, 김병훈 원장님과 우리 간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근데 그 술자리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술은 잘 못 먹는데 술자리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알코올성 간 질환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게 있나요? 알코올성 간질환이라는 것은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간에 이제 지방이 축적되는 지방간이 있게 되겠고요.
그것이 진행이 되어서 염증을 일으키면 지방 간염이라고 부르고요. 그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심하게 되면 이제 간 경화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저희 아빠 같은 그 나이 또래 분들은 이제 거의 지방간이 좀 높다라고 많이 나왔는데 지방간이 그러면 간에도 살이 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간의 전체의 한 5% 이상 간이 이제 축적이 되는 경우를 이제 지방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그 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있는데 술을 계속 마시면 간경변증이라고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경변증은 제가 또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알코올성 간질환은 크게 세 가지, 합병증이 없는 단순 지방간, 그리고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간경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방간은 단순하게 지방만 낀 거기 때문에 특별한 합병증이 없지만 알코올성 지방 간염부터는 진행 속도가 빨라서 간경화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에 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왔는데 술을 계속해서 드신다. 그렇게 되면은 20~30%는 간염이 심해지게 되고 그 중에 10% 정도는 간암으로 갈 위험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간경변증이 그 흔히 말하는 이 간경화랑 좀 비슷한 같은 용어입니다. 아, 같은 거예요? 네, 예. 간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를 간경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간경화는 조금 많이 들어봤는데 간경변증 같은 용어입니다. 아, 같은 용어였군요. 그러면 이게 걸리면은 사실 간의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네, 사실 거의. 간경화로 진행하게 되면은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심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염증 작용해서 섬유화가 지내고 돌처럼 딱딱하게 간이 굳어지게 되면서 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치료법은 여기서도 간 이식밖에 될 수가 없겠습니다. 진짜요? 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게 술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또 오늘 끝나고 가면 아, 오늘 수고했다 한 잔 마셔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술을 안 먹었는데도 간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걸 우리가 비알코올성 간 질환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 있구나. 네.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발병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비만한 분들, 식이 생활이나 뭐 운동이나 이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주로 발생을 하겠죠. 뭐 정확하게 뭐 체중이 얼마 이상이 된다라고 분류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이제 마른 분들도 지방량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간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억울할 것 같아요. 비알코올성 간 질환 환자분들은 난 뭐 술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술에 의해서 지방간염이나 간질환이 생기는 분들은 뭐 술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가 블레임할 수 있지만 비알코올성 간 질환 환자의 경우에도 원인이 될 수 있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 이것도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원인이 되는 기저 질환들을 개선하고 나면은 지방 간 질환들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간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뭐 좋은 방법 같은 게 있으면 조금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뭐 대표적인 원인인 술을 당연히 자제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적절한 식이 습관과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면은 지방간에도 상당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산소를 해야 되군요. 또 하나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간에 좋은 음식을 드시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특정 음식을 뭐 달여서 드신다거나 뭐 생약 성분을 뭐 비싼 돈을 주고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에 있어서는 어떤 좋은 거를 더 먹기보다는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미나리즈 막 짜가지고 막 먹던데 그거 먹는 것도 괜찮죠? 간이 하는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독 작용을 하는 건데 미나리 즙이나 달인 뭐 쑥 음식 이런 거. 그런 것들이 특정 성분을 농축시켜 놨기 때문에 간에 많은 일을 요구하고 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간을 망가뜨리고 간을 지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거 하니까 네, 좋은 줄 알았어요. 정말 주의할 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말씀드린 이런 생약제를 반드시 피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도 좀 쉬어야 되니까 잠도 많이 잘수록 좋은 건가요? 네, 잠도 많이 잘수록 좋습니다. 그런가요? 예,
몸에서 잘 먹고 잘 쉬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어떤 특정 음식을 통해서 간을 좋아지게 하겠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 원장님이 건강법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저만의 건강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닥터 레시피 함께 보시죠. 제가 알려드릴 닥터 레시피는 이곳에서 보여줄 수는 없고요.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여기가 바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저만의 닥터 레시피입니다. 평소에 제가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 바로 옆에 있는 탁구장에 등록을 해서 현재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탁구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우리 간 건강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일단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을 분해하는데 체지방뿐만 아니라 간에 있는 지방도 연소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유산소 운동은 간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탁구도 좋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탁구 말고도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각종 구기 종목 운동, 그리고 수영, 그리고 흔하게 할 수 있는 등산, 달리기, 이 모든 유산소 운동이 간 건강에 좋을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꼭 탁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본인에 맞는 유산소 운동을 선택해서 꾸준하게 일정하게 운동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디컬 토크 모임 우리 동네 지치 친절한 닥터스 내과 전문의 김병훈 원장님과 우리 황창혁 원장님 두 분과 함께 간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솔직히 어떠셨나요? 저도 두 분과 함께 오랜만에 간 질환에 대해서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진짜 들으면서 많이 도움됐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뭐 미녀 개구먼 김승혜 씨와 이렇게 함께 촬영을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또한 간 질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의학적으로도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더 잘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환자들은 잘 모르니까 유치원생들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얘기해 주셨으면 탁탁 알아듣거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창혁 원장님에게 간이란? 간이란 매니저다. 매니저다. 네. 네. 김승혜 씨에게 매니저가 이렇게 네. 있듯이 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을 조절해주고 관리해주고 일정을 조정해주는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이 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일을 많이 한다. 네, 김병훈 원장님에게 간이란? 저는 간은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간이 약해지면 내 몸이 약해진다 라고 마지막 멘트를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까지 교과서에 그대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정확히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네 주치 친절한 닥터스 10번째 모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임에는요, 만인이 앓고 있는 국민병 소화불량을 주제로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과 건강한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모임에 다시 만나요. 출근 시간은 지켰다. 장 건강은 지켜줄게. GQ랩 체중은 지켰다. 장 건강은 지켜줄게. GQ랩 특허받은 사중 코팅 유산균. 장 건강 GQ랩으로 지켜라. 일동제약.